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제겐 형제가 없었기에 북적거리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는데요. 대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아이에게 그만큼의 애정을 전부 쏟아주는 중이랍니다. 또한 저는 이 아이 하나를 낳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 못했는데요. 그때 그 뒷골 당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형제가 없던 이유는 저희 엄마께서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빠라는 사람은 연애 시절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곤 도망을 쳐버렸다고 해요. 엄만 식품 공장을 다니며 홀로 절 키워주셨는데 일을 갈 때마다 근처에 살던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네에 절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를 두 사촌 오빠와 한번 차별하지도 않고 보살펴 주신 외삼촌과 외숙모 덕에 전 아빠에 대한 빈자리도 많이 못 느끼고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우리 딸,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항상 미안해. 자주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엄마에게 항상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싫어서 한 하얀 거짓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저와 사이가 좋던 두 사촌 오빠가 있긴 했대도 제겐 한 집에서 아웅다웅하고 자란 친형제는 없었잖아요.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는 그립지 않았어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제 꿈은 결혼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사는 가정의 형태를 이루게 된 거죠. 그 꿈 때문인지 저는 아이들도 참 좋아했기에 차근차근 길을 밟아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넌 이 엄마랑 다르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 좋은 결혼식 날 왜 울어, 엄마? 나 꼭 잘 살게. 그러니까 울지 마. 저는 나이 서른에 2살 많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무려 5년이나 만난 사이라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결혼식 날 남편은 많이 우시던 엄마에게 저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노라 약속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상 결혼해보니 연애와 결혼은 정말 천지 차이더군요. 우린 결혼 초부터 정말 많이 다퉜었는데 주된 원인은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가 주말 이틀 동안 캠핑 가자고 아까 낮에 전화 왔어. 그걸 간다고 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외삼촌네 가기로 했잖아. 에이, 그래도 어떻게 친척이랑 친가족이랑 같아? 외삼촌네 나중에 가도 되지만 부모님과의 시간은 중요한 거잖아. 우리 외삼촌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저번 주말도 또 그 주 주말도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셔서 우리 시댁에서 지냈잖아. 나도 친정 식구들 보고 싶고 집에서 쉬고도 싶어. 우리 부모님 댁이 불편해? 물론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자주 가서 더 편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시부모도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그런 마음 알면 우리 부모님 정말 서운해하실 거야. 시부모님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어쩔 땐 두세 번씩도 우릴 불렀습니다. 처음에야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그걸 막아주기는커녕 싫어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제 친정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 연애 시절엔 외삼촌네도 찾아가서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친척은 거의 남 아니냐며 돌변한 거죠. 순호가 이제 나랑 네 시애비가 네 부모야. 아휴, 이 불쌍한 거 많이 외롭게 자랐지? 이제 괜찮다. 너한텐 우리도 있고 영규도 있잖니? 저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저희 외삼촌 식구들 덕분에요. 그리고 저한텐 엄연히 엄마도 계시고 아빠 같은 외삼촌도 계셨으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덜 속상하게 하려고 말 곱게 하는 것 좀 봐. 네 맘 다 알아. 사실 너 연애 시절부터 우리가 꼭 결혼하면 며느리가 아닌 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널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사부인을 위해서라도 이젠 우리한테만 의지하고 살아. 그래야 사부인도 이젠 자유롭게 재혼다 하시지. 네 외삼촌 내외도 이젠 너란 짐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엄마가 재혼을 하신다고 해도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분은 저희 엄마예요. 그 다음은 저희 외삼촌하고 외숙모고요. 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왜 제가 아니라는데 자꾸 절 불쌍하다고 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멀어지라고 하세요? 이건 그냥 자꾸 절 친정에 못 가게 하고 두 분 집으로 부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구박을 하면 처음부터 화라도 냈지. 이건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절 불쌍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에게 의지하라고 강요했어요. 제발 쉬고 싶다고 말해도 정말 한 줄 안 거르고 절 부르더니 나중엔 제가 가지 않자 저희 집으로 아예 쳐들어오기까지 했죠. 우리 며느리가 보고 싶었다면서요. 제가 진절머리를 내면 남편은 절 고마운 줄 모르고 배가 부른 며느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야, 박순호, 너 진짜 나랑 이혼한다 그거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라. 또 어디서 이런 남편, 이런 시댁이 나타나나. 소름 돋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남편, 이런 시댁이 또 있으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릴 거니까. 좋은 시댁? 야, 네 가족들은 그냥 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을 뿐이야. 불쌍한 며느리 감싸 안아줬다는 좋은 사람 놀이에 자기들끼리 푹 빠져서. 저는 결국 제 1년의 결혼 생활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이를 갈면서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의 지옥 같은 생활은 정말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후 저는 속상해하시던 외삼촌과 외숙모,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이혼한 지 6년 뒤인 제 나이 37에 소개로 6살 많은 한 남자를 건너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난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본 뒤에 재혼을 해도 하고 싶다던 네 의견 아주 많이 존중해. 너도 나도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난 충분히 조심하고 싶은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무뚝뚝한 편이었던 전 남편과 달리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장으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죠. 한 번은 조심스레 왜 이혼을 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이며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 난 나랑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길 원했는데 전처는 그런 나를 답답해했거든. 그 사람은 나와의 시간보단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으니까 애초에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던 거지 뭐. 그나마 아이가 안 생겼던 게 다행이었어. 그 사람은 뒤이어 재혼을 하게 된다면 꼭 저처럼 가정적인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와 결혼하게 된다면 제 전 남편과 달리 부모님보다 내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 자신이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또한 그 사람은 다복하게 살고 싶다던 제 말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결혼하면 내 애들로 축구단까지 만들고 싶어. 우리 만약 결혼하게 되면 축구단까지 무리여도 농구단 정도는 만들어 볼까?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꼭 들어맞는 그 남자가 청혼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2년의 연애 끝에 제 두 번째 남편이 되었죠. 제가 두 번째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의 분위기였어요. 제가 전 시부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걸 알았던 남편은 제게 청혼하기 전 자신의 홀어머니 댁에 절 초대했었습니다. 그분이 제 새로운 시모가 된 분이었죠. 시모는 오래전 사별 후 혼자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를 키우셨었다는군요. 그래서 나도 그 고생을 아니까 네 어머니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난 참 멋지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너희 어머니와 널 친가족처럼 감싸준 네 외삼촌 식구들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고 말이야. 그런데 듣기로 네 전 시부모랑 남편이란 사람들은 그런 네 친정 식구들보다 자기들을 더 중요시하라고 강요했었다지? 너한테 허락도 없이 이런 말 어머니께 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혼 사유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게 건넨 시모의 말에 남편은 당황해하며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네더군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저희 엄마, 외삼촌, 외숙모께 저도 남편의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의 과거는 당연히 궁금해하고 염려되셨을 테니까요. 시모는 옆에서 털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순옥이 네 잘못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알면 어떠니? 그치? 근데 그 사람들 참 웃기더라. 세상에 자기들이 뭐라도 된대니? 왜 멀쩡히 부모가 있는 집 자식을 동정하고 자기들 자식으로 품겠대? 친정엔 가지도 못하게 매주 불러대고 찾아오면서 그냥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런 게 뻔한데 남의 집 자식이면 더 어렵게 대접해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치? 시모는 제게 속 시원히 전 시부모의 험담을 해주며 만약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자기를 살 길이 생길 필요는 절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 나도 이제 나 즐길 거 즐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난 나이 20에 결혼해서 일찍이 남편까지 잃는 바람에 남들이 젊은 시절에 해봤다는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각종 취미 생활에 동호회까지 다 나가고 있어. 아직 70도 안 됐으니까 부지런히 놀아야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영규랑 결혼할 생각이면 평소에 나 본다고 자주 오고 그럴 필요 없다. 나 주말에도 모임 다니느라 바빠. 그러니까 영규랑 둘이서만 잘 살아줘. 내가 바라는 거 그거 딱 하나야. 전 며느린 워낙 가정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나돌도내라. 내가 우리 영규 걱정 때문에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었거든. 남편은 옆에서 결혼해서 멀리 사는 시누이도 어머니의 이런 성격 덕분에 어머니 걱정은 전혀 안 한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말투는 거칠었지만 제 손에 남편에게 보다 먼저 과일이 찍힌 포크를 쥐어주시는 모습, 또한 제게 최대한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시모는 확실히 전 시부모와는 다른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랬기에 저는 더욱 걱정 없이 재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만나게 된 시누이도 시매부도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시댁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죠. 어허, 이서방 자네 채수 좀 둘 줄 아는구먼. 제가 어디 가서 지는 걸 좀 싫어해서요. 아니면 제가 특별히 가족이니까 좀 봐드릴까요? 뭐? 봐드려? 이 애끼 이 사람. 자네가 안 봐줘도 난 손쉽게 이길 수 있네. 아버지, 매번 저랑 형은 체스 둘 줄 모른다고 서운해하시더니 좋은 조카 사이가 들어왔네요. 이서방 고마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야.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뿐 아니라 외삼촌, 외숙모에게도 잘했습니다. 또한 사촌 오빠들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르던 남편을 보고 친정 식구들 모두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들어왔다며 좋아했죠.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이번 결혼 생활은 정말 잘해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자주 가진 않았어도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저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후 저와 남편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내 나이가 39이라 걱정은 걱정이야. 노산이라 아이가 잘 안 생기면 어쩌지? 지금부터 산부인과를 다녀볼까?
조급해하면 올 아이도 안 찾아온다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고 처음엔 자연스레 노력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병원에 가보지 뭐. 우린 나이 때문에라도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조급해하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애를 써주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저는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5주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달이 거의 다 됐을 때 임신을 했던 거죠.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 맞는 거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펄쩍펄쩍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어 얼른 멈추며 배를 감싸 안기도 했죠. 그토록 꿈이었던 임신이 됐다는 사실에 기뻐서 나중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선물 상자에 넣어서 남편을 놀래켜 줬거든. 깜짝 선물이라고 직접 열어보라고 하면서 말이야. 임신 기념 빅 이벤트였지. 원래 놀라면 감동이 더 배가 된다잖아. 예전에 임신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해줬던 이런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친구처럼 남편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 싶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상에서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이 든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음식도 뭔가 진수성찬인데? 오늘 되게 기쁜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솜씨 좀 부려봤지. 그 안에 내가 인생에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들어있으니까 심호흡 단단히 하고 열어봐야 돼. 오, 뭐지? 그렇게까지 기대를 시킨단 말이야? 알았어. 나 심호흡하고 열어볼게. 하나, 둘, 셋. 짜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 나 임신 5주 차래. 기쁘지? 솔직히 그때 전 남편이 제가 임신이 됐다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임신을 그토록 바랬고 이런 이벤트는 요즘 흔하게 한다고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 선물이 뭔지 예상조차 못하는 표정으로 두근거리며 그 상자를 열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대에 차서 상자를 열어본 남편에게 손뼉을 치며 임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 초음파 사진을 손으로 들어올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더군요. 임신을 했다고? 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안 기뻐? 당신도 빨리 아이 소식이 찾아오기만을 바랬잖아. 남편의 표정은 기뻐하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굳게 굳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당황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과 침묵은 좀처럼 풀릴 줄을 몰랐죠. 그리고 이내 열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디찬 말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노력했으니까 임신이 됐지. 이게 왜 말이 안 돼? 난 당신 몰래 결혼 직전에 정관 수술을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해? 뭐? 수술? 저는 순간 제 두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함께 아이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하던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답니까? 하지만 몇 번을 되물어봐도 남편의 대답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오히려 제게 크나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 직전에 그런 수술을 했다고? 대체 왜? 그럼 여태 나한테 농구단을 만들자. 당신도 아이들이 갖고 싶다고 한 말은 다 뭐야?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해? 솔직히 나 전 결혼 생활 때도 몰래 피임했었어. 물론 그걸 전천 모르긴 했지만 그만큼 난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난 내 인생만 즐기고 살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왜 또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애를 가지고 싶어 하던 나랑. 혼자 살긴 외로웠고 네가 좋았으니까. 솔직히 네 나이가 있으니까 난 자연 임신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예 귀찮은 일은 차단시켜버리려고 당신 몰래 수술까지 했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야 그냥 나이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다 둘러대면 되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난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문제 없었다고 하면 끝일 테니까. 그럼 너도 자연스럽게 애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건 날 기만하고 농락한 거야. 사랑하면 잡고 싶어서 그깟 거짓말 좀 할 수도 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대체 누구 애야? 어? 절대 내일 리가 없는데 어떤 자식 애를 임신한 거냐고? 뭐?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난 학교랑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무슨 바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더 말이 안 되는 건 지금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대체 언 놈이냐고? 너랑 같은 학교 선생이야? 아니면 뭐 학교 동창? 얼른 말해. 진짜 아니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왜 잘못은 당신이 했으면서 화는 나한테 내는 거냐고. 나 진짜 다 걸고 아니야. 제발 억지 좀 쓰지 마. 분명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누가 보면 제가 대역죄라도 지은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누그러뜨릴 줄은 모르더군요. 가뜩이나 너무 배신감이 들고 황당한데 그런 더러운 오해까지 받았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당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누구 애인지 말해. 그럼 내가 한 번은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준 애 만회할 상황이야. 몇 번을 말해? 난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거리 한 적 없다고. 신뢰를 저버린 건 당신이야. 가장 축하해야 할 날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습니다. 끝내 싸움을 끝맺지 못한 우린 그날 잠도 떨어져서 잤어요. 저는 다음날 일하는 중간중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난 것도 난 거지만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대체 왜 제가 임신이 됐는지, 임신이 될 수 있었던 건지부터 확인해야 됐어요. 당신, 내가 보낸 인터넷 검색 내용 확인했지? 수술을 받았어도 임신이 희박한 확률이지만 가능하다는 거. 다행히 찾아보니 남편이 수술을 했어도 임신이 가능하긴 했더군요. 수술 직후에 몇 개월 정도는 활동력이 살아있을 수 있어 희박하지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보를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한 후 의기양양한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 내내 답장이 없던 남편은 퇴근 후 시모까지 집으로 끌고 왔더라고요. 당신이 보낸 거 봤는데 그 희박한 가능성이 하필 나랑 당신한테 생겼다고?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됐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겠다고? 난 안 속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한테까지 상의해봤는데 어머니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당신이 바람 피운 거라고 하시더라. 예, 너 더러운 짓거리를 했으면 순순히 인정이라도 하지. 어디 추접스럽게 발뺌을 하니? 이 핑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애가 진짜 우리 아들 애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너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너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하고만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지? 내 전 며느리란 애가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던 애라. 난 우리 아들이 너한테만큼은 같은 상처를 안 받길 바랬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 기집애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내 아들한테 줘? 내가 우리 아들이 네가 너무 좋다길래 마음에도 없는 네 전 시부모란 사람들 욕도 같이 해줬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때 시모는 사실 자기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도 매주 얻어먹고 싶고 결혼했으면 며느리 시댁 귀신이라고도 생각했었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의 부탁으로 쿨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한 5년쯤 뒤엔 어차피 너희들한테 애도 없을 테니까 은근슬쩍 합가하자고 말해서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런 더러운 애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피곤한 연기까지 하면서 널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애도 없을 테니까라고요? 그럼 어머님도 이 사람이 수술 받았다는 걸 진즉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도 다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뭐로 가도 결혼만 했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뱄다는 거지. 그런 주제에 끝까지 변명하면서 사과조차 안 해? 너 얼른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못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집안이네.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관이야. 어디 그런 내 앞에서 허튼 수작을 부려? 이런 경우엔 그딴 해박한 경우보다 열에 열은 다 바람이었어. 이해. 내가 보기에 쟤는 말이 안 통하는 애다. 그러니까 저 딴에 미련 버리고 너 얼른 그냥 이혼해버려라. 아이고, 내 속이야. 남편을 등에 업고 제게 상소리를 퍼부은 시모는 가슴을 퍽퍽 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틀 연속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더군요. 시모도 남편도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모가 돌아간 후 저는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은 채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말 들었지? 내가 왜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존중은 일도 없는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어머니 말대로 그냥 이혼하자. 난 거짓투성인 이런 집엔 더 이상 못 남아있겠어. 이혼? 어디서 이혼 소리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애초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어쩌라고? 내 말도 못 믿겠다. 이혼도 싫다 이거야? 말했잖아.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결혼한 거라니까.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신뢰도 하나도 없는 관계 사랑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부부야.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고 이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없어. 제가 먼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예상외로 남편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뭐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애가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인간이라도 앞바랍시고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어쨌든 외삼촌이 있어도 아빠라는 존재는 없이 자란 저였으니 제 아이마저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게 맞나 싶었죠. 때문에 저는 한동안 남편과 냉전 상태로 한마디 말도 없이 생활했어요. 친정 식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볼까 싶다가도 두 번째 결혼해서마저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 걱정을 끼치기가 두려워 차마 말도 못하고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낼 거야? 그래, 내가 한 발 양보할게. 내 애라는 당신 말 믿어볼게. 어차피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보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 저는 며칠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솔직히 나쁜 생각이지만 이 애를 떠나보낼까 하는 나쁜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한 생명을 제 손으로 저버릴 수도 없고 눈만 감으면 미래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대체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제게만 생기는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꾸어 제게 먼저 화해를 요청했거든요. 정말 내 말을 믿어보겠다고? 안 믿으면 어쩌겠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어차피 몇 달 뒤면 밝혀질 일이잖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인내하고 기다려볼게. 그걸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난 잘못한 게 없고 나와의 신뢰를 결혼 전부터 저버린 건 당신이잖아. 난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끝까지 정말 이럴 거야? 솔직히 아직도 난 의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당신이 진짜 바람을 피운 거면 이건 내 잘못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잘못이라고. 그래, 만약에 그 애가 나중에 진짜 내 애인 거 확인하면 그땐 내가 무릎 꿇고 당신한테 사과할게. 우리 어머니도 사과시킬게. 그리고 평생 당신 말에 한마디 토도 안 달고 살게. 됐지? 정말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조동아리를 손으로 쳐버린 뒤 이혼을 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이마저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강한 제 트라우마가 결국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전 아이를 위해 출산 후만 바라보며 불편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됐어요. 단, 시모와는 연락을 끊고서요. 처음 한 달쯤은 좀 잠잠했습니다. 전과 같진 않아도 저와 남편은 가끔은 평소처럼 대화도 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부턴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더군요.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학교 일로 옆반 선생님이랑 잠깐. 남자야? 여자야. 왜? 거짓말하지 마. 다시 걸어봐. 진짜 여자가 맞나 확인해보게. 그놈이 사실 진짜 애 아빠 아니야? 깜짝이야. 당신 왜 우리 학교 앞에 있어? 아직 일할 시간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서 조퇴하고 와봤어. 당신 아까 저 남자 선생이랑 얘기하면서 내려오던데 무슨 사이야? 저놈이 애 진짜 아빠 아니야? 저기요, 이봐요. 나 이 사람 남편인데 당신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지. 죄송해요, 선생님. 제 남편인데 이 사람이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말투가 이래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 순옥 선생님 동료 교사입니다. 그래도 피곤하신데 임신한 아내분을 데리러도 오시고 정말 다정하시네요.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됐지? 저분 유부남이셔. 이제 얼른 이리 와. 왜 학교까지 쫓아와서 이래? 남편은 점차 제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통화라도 하면 남편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통화를 엿듣거나 꼭 다시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요. 제 문자 내역도 저 몰래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은 한 번씩 예고도 없이 학교 앞까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남편분하고 정말 괜찮으세요? 저번엔 교무실 문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때 다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심지어 남편은 눈이 벌게져서 교무실까지도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곤 괜히 교무실 내의 남자 선생님들을 훑어본 뒤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놈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사롭질 않았네, 어쨌네 하며 생트집을 잡아댔죠. 또한 남편은 제가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왔을 땐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냄새를 지우려고 드라이까지 했냐더니 혹시 세탁소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며 세탁소에 쫓아가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나 외삼촌네라도 가려고 하면 눈에 아주 불을 켜고 막았습니다. 왜? 친정 간다고 하고 어떤 놈 만나러 가게? 만나긴 누굴 만나. 제발 사람 숨 좀 그만 막히게. 정 의심스러우면 같이 가면 되잖아. 싫어. 당신은 합리적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우리 어머니도 안 보고 있는데 당신을 이렇게 키운 장모님을 내가 뭐가 좋다고 만나? 뭐? 날 이렇게 키워? 그래. 결혼한 주제에 다른 놈 애나 임신해오는 이런 딸로. 나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못 믿겠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건 말이 안 돼. 역시 당신은 바람을 피운 게 맞고 날 배신한 게 맞아. 사실 처음부터 당신 말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한 번쯤은 참아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신 말을 믿어보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준 나한테 뭐? 숨이 막혀? 당신은 고마움이라는 것도 몰라?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도 망신스럽고 집에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혔어요. 처음엔 그래도 한번 참기로 결심했으니 아이만 태어나면 많은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봤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거짓말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정말 아이 생각 하나로요. 하지만 결국 솔직히 토해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이미 이 결혼은 애시당초 끝이 났었다는 걸요. 남편은 절 우선 붙잡으려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저를 믿어보려는 노력조차 안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고마움?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고마워했어야지. 당신하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거짓말을 내가 눈 감아줬으니까. 내 뱃속 애를 생각해서. 그런데 애초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네. 하긴 처음부터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남도 거짓말만 하고 산다고 생각했겠지. 애초에 당신 마음의 병을 불러온 원인은 당신의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당신이 판 무덤에 난 더 이상 같이 빠져줄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진짜 이혼해.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애한테 문제 생기는 것보단 차라리 당신하고 갈라서고 내가 혼자서 키우는 게 애를 위해서도 훨씬 낫겠어. 저는 결국 막 휴직에 들어갔던 임신 6개월 차에 그런 남편을 못 견디고 최후의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배 뭉침까지 생기던 상태라 이러다 아이가 정말 잘못될까 봐서요.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된 정황이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저와의 결혼을 거짓말로 시작했으니 그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이젠 저뿐 아니라 뱃속 아기까지 자칫하면 입게 생겼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참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잘못한 주제에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누나를 불아리더군요. 큰오빠,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혼하자니까 남편이 완전히 눈이 돌았어.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엄마네로 갈래. 공포감을 느낀 전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꼭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남편은 어디 언제까지 거기서 버티나 보자며 이내 잠잠해졌죠. 저는 조용히 짐을 싸며 외삼촌과 같이 살던 큰 사촌 오빠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20분 뒤쯤 거의 날아온 듯한 큰오빠 외삼촌이 집에 도착을 해줬더라고요. 어? 형님, 삼촌도 오셨네? 여기까진 왜? 어? 형님, 지금 저 미셨어요? 넌 내가 여기서 앞니라도 한 3개 안 부러뜨린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처랑 애들만 없었어도 넌 지금 내 손에 아작났어. 감히 내 동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의처증으로 애를 개고생까지 시켜? 네 엄마 뭔데 내 동생한테 더럽다느니 뭐니 하는 상소리를 해대? 예, 민성아. 그 망할 놈의 자식 잘 붙잡고 있어라. 혹시 우리 순옥이한테 못 달려들게. 이 씹어먹을 자식. 감히 내 딸이나 다름없는 조카를 기만해? 넌 밖에서 내 눈에 띄면 내가 인생 다 포기하고 씹어먹을 줄 알아. 순옥아, 어디 있어? 우리 딸, 삼촌 왔다. 얼른 나와. 삼촌, 오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사촌 오빤 문을 열어준 남편을 바닥으로 밀쳐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곤 오빠와 삼촌 모두 그놈에게 욕짓거리를 해준 뒤 저를 불렀죠. 울음이 터진 전 얼른 문을 열고 짐가방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 외삼촌에게 안겼어요. 어찌나 안도감이 들었던지 눈물은 쉽사리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는 외삼촌과 오빠에게 감싸여 무사히 그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등 뒤로 그놈은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야, 너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잊었냐? 그래, 어디 이혼 소송이라도 걸어봐. 나도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소송들 다 걸어줄 테니까. 해봐, 이 찌질아.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쪼다 같은 게 할 줄 아는 거라고 거짓말이랑 약한 여자 괴롭히는 거밖에 없는 놈아. 너 내가 진짜 박살을 내버릴 줄 알아. 저는 지지 않고 맞받아쳐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추한 결말이다 싶었지만 그땐 정말 거짓말로 제 인생을 망치려던 그놈에게 젖먹던 힘까지 다 토해내 더 심한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가 들으면 놀랄까봐 최대한 순화해서 말을 했던 거죠. 외삼촌과 오빤 저를 위로하며 친정 엄마네로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또한 두 사람처럼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셨죠. 이 미련한 거사, 아무리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그놈이 정말 제정신이니?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아빠 빈자리가 뭐? 아빠도 아빠 나름이지.
너 네 아빠가 없었어도 빈자리 못 느끼고 잘 컸잖아. 네 뱃속에 한텐 네 엄마도 있고 이 삼촌도 외숙모도 네 오빠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엄마의 옆에서 외삼촌 또한 속상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또 걱정을 끼친 게 너무 미안해. 저도 두 분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모는 제게 또 쌍욕을 퍼부으려 했는지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어요. 들어봤자 제 귀만 아플 텐데 뭐하러 받아서 속을 상한답니까? 그리고 한동안 외삼촌과 두 오빤 그놈이 절 찾아올까봐 걱정을 하며 친정엄마 집에 자주 찾아와 주었죠. 다행히 그놈이 절 찾아오진 않았지만은요. 저는 법원에 출산을 해야 아이가 남편의 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렸어요. 그리고 먼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이 제게 고통을 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죠. 남편이 사전에 동의도 없이 결혼 직전 수술을 한 사실도 함께요. 이건 명백한 기만 행동이고 사기였으니까요. 또한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사실을 묵인하고 절 비난하기까지 했던 시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진짜 그 애가 내 친아들이라고? 애구머니나 얘 영규야, 네가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잖니? 아, 이걸 어쩌냐? 이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당연히 제 아이는 남편의 친자 판정이 났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모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아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남편과 시모는 제가 아이와 살고 있던 친정엄마 집 앞까지 찾아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와 아이와 셋이 아이의 검진을 다녀오던 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둘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냥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도 하고 당신한테 집착도 했던 거야. 솔직히 나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 희박한 경우의 수가 나한테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우리 아직 이혼 마무리 안 됐잖아. 여보, 내가 전에 한 말 기억나? 애가 진짜 당신 친자면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당신한테 잘하고 살겠다는 말. 나 앞으로 진짜 그렇게 살게. 나 원래 애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상 내 애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마음이 변하더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진짜 앞으로는 좋은 아빠로 살게.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당신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날 속였을 때부터 이미 애 아빠든 내 남편이든 될 자격을 잃었었던 거야. 난 그런 당신한테 애 때문에라도 잠시나마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끝내 그 기회조차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삽질하지 말고 가. 저는 뒤늦게 싹싹 빌던 남편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언제 제게 상스러운 말을 퍼부었냐는 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사정하더라고요. 이 애, 그 애가 내 손주니? 나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저기 아가, 저번에 내가 미안했다. 그, 내가 널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거짓말했었다는 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어. 화가 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니? 예, 사실 네 시누이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원체 나한텐 관심도 없이 저 혼자 잘 살기 바쁘다. 그래서 딸이 낳은 애들은 내가 잘 보지도 못하는데 이젠 아들이 낳은 자식조차 내가 못 보고 살아야겠니? 게다가 애 생각이 없다던 얘가 그 애 아니면 또 어디서 아들을 보겠니? 집안 대는 이어야 하잖아. 시모는 횡설수설을 하며 제게 집안의 대는 있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지부동이자 가방에서 웬 돈봉투까지 꺼내 건네주려고 했어요. 그래,
그냥은 네 마음이 잘 안 풀리지? 이거 200만 원인데 내가 늦게나마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다. 이걸로 다 마음 좀 풀렴. 응. 200이요? 200억을 준대도 싫은데요. 그리고 어머님, 아직 성 안 가셨어요? 이 애가 진짜 제 애면 성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성도 갈고 한 2천억쯤 가져오면 생각해 볼게요. 이 정신 나간 모자가 내 딸의 생트짐 잡으면서 과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들이야? 당장 안 가? 내가 공장에서 단련된 솜씨로 연장질 한번 해줘.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기만한 주제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가, 가! 허이! 이 벌레 같은 인간들아, 사라져! 저는 그런 돈봉투를 쳐다도 보지 않으며 시모에게 비아냥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그 둘을 비둘기 쫓듯 하찮게 쫓아내셨죠. 저는 그들의 뒤로 또 찾아오면 그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이후 당연히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에게 양육비 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어요. 덕분에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을 받게 됐죠. 그렇게 제 짧고 다사다난했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지금 그놈은 혼자 쓸쓸히 살며 제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마 전 시모는 이젠 정말 집안 대를 이을 손주를 기대조차 못하고 살고 있겠죠. 왜 누군가는 그놈의 직장에도 모든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러다 그놈이 직장을 잃기라도 하면 우리 아이가 받을 양육비는 어쩌나요? 저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그놈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게다가 만약 그놈이 이혼 당시 직장의 변호사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었다면 아마 이미 그놈의 직장에선 그놈이 얼마나 찌질한 놈일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그 사실이 더 멀리 퍼져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는 엄마 집에서 여전히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빠들과 외삼촌, 외숙모께서도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있죠.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한 번은 외숙모에게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도 전 이 집안의 군식구였는데 이렇게 마흔이 넘어서까지 모두에게 불편한 손가락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군식구라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거라. 왜? 설마 네 오빠들하고 새언니들이 너희 애를 많이 챙겨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래? 아니면 네 엄마랑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미안해서? 둘 다요. 그럼 넌 왜 네 오빠들이 결혼할 때 조카들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걸 선물해 줬니? 왜 친부모도 아닌 우리에게 그렇게 네 엄마한테처럼 효도하면서 살았어? 그건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론 너와 네 아들에게 고맙다는 마음보단 안쓰러운 마음이 크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챙겨주고 싶은 거야. 꼭 엄마, 아빠, 자식으로 구성돼 있어야만 가족이니?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으면 그게 바로 가족이지. 그러니까 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 네 엄마만 잘 보살피면서 네 인생도 씩씩하게 살아. 제 몫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네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해내야 할 한 가지이자 전부야. 내 몫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때 그 외숙모의 말은 아직도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외숙모의 말씀처럼 전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와 고생 끝에 만난 제 분신, 저희 아들을 소중히 보살피면서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끝에 찾아낸 제 행복은 어느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반짝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부간의 덕목은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신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애초에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순 있을지언정 자신을 솔직히 내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일은 기만이라는 걸, 그리고 배우자를 기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자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꼭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